자, 오늘도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는 6월 19일,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9,106불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이 페이스북의 리브라 코인, 글로벌 코인이 아니라 리브라라는 이름을 가진 이 코인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리브라 코인은 2020년 출시가 전망이 예정된 그런 코인이고요. 지금 현재 기사에는 나와있지 않지만은 이제 페이스북에 계정이 없는 사람도 이 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비자와 마스터카드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이 두 개 양사의 카드를 받아주는 곳에서는 이 리브라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스북은 리브라 백스를 공개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리브라를 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리브라 코인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비영리 기관인 리브라 협회가 관리를 하게 되고요. 리브라의 가치는 은행 담보금과 단기 국채에 연동돼서 유지가 됩니다. 다른 암호화폐들과는 달리 실제 자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치가 안정적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이고요. 이 담보 자산들은 이자가 발생하는 저위험 자산에 투자되며 발생한 수익은 리브라 협회의 운영 비용과 생태계 확장 등의 목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또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마크 저커버그에 따르면 은행 및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리브라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인데, 현재 약 10억 인구가 은행 계좌는 없지만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고, 리브라의 송금, 결제 및 보관을 위해서 페이스북의 독립형 암호화폐 지갑인 칼 리브라 역시 내년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칼 리브라는 당국의 규제를 받으며 모든 정보는 페이스북과 별도로 보관되며 관리가 될 것입니다. 프라이버시와 보안은 리브라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 적용될 계획이며,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리브라 네트워크가 아닌 제3자 지갑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은 백서에는 이런 내용 또한 실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 증명 방식은 성능이 낮고 에너지 및 비용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한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첨가가 되어 있었는데, 이 리브라 블록체인은 익명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에게 하나 이상의 그들의 신분과 연결되지 않는 암호화폐 주소들을 제공한다. 굉장히 우려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하죠. 자, 이에 관해서 이 백서의 발표를 두고 전에 마크 저커버그가 이미 한번 면담을 가진 적이 있었던 마크 카니 중앙은행 총재는 페이스북 암호화폐 계획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그렇지만은 해당 계획이 시행되면은 엄격한 규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으며,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 같은 경우는 프랑스 정부는 페이스북에게 리브라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 리브라는 법정 화폐를 대체할 수 없으며 테러 등 불법 행위에 도움이 돼서도 안 된다며 G7 중앙은행들이 리브라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도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로 페이스북이 KYC 인증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남겼는데요. 바이낸스의 CG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스북 리브라는 KYC 과정이 필요치 않다. 그들은 이미 20억 명 이상의 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 개인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그들의 가족, 그들의 친척, 그들이 이제 방문했었던 장소들까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아마도 당신들보다 당신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금전적인 그런 부분들까지 알게 될 수 있을 것인데, 자금 세탁 방지 관련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약간의 우려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하원 의원 중에 한 명은 적어도 청문회를 열 수 있을 때까지 리브라 네트워크 개발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브라의 서비스 범위와 규모가 글로벌 금융 규제 프레임워크에 어떻게 부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 입안자로서 리브라를 이해할 책임이 있으며, 루머와 추측을 넘어서 리브라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토론회를 열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페이스북의 부사장은 리브라는 비트코인과의 거리를 두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를 공유하고 규제를 준수할 것이다 라고 추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리브라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 단 하나의 법정 통화가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정 통화에 연동이 될 예정인데, 환율이 급변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 어떤 식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리브라 코인 외에 추가로 발행되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 코인의 이름은 리브라 인베스먼트 토큰이라고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증권형 토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증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한테나 파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몇 명에게만 판매를 하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들끼리 혼자서 다 헤쳐먹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좀 비약적인 발언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 위주로 이 증권형 토큰을 판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페이스북의 리브라, 비트코인 유상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말 지금부터는 각각의 여러가지 종류의 다른 의견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유로퍼시픽 캐피탈의 최고 경영자 피터 시프는 자신의 트윗을 통해서 리브라의 등장은 비트코인의 나쁜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리브라는 안정적이고 교환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에 비해서 훨씬 사용하기가 쉽고 저렴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이죠. 일단 기술적인 면에서도 비트코인보다는 앞서 있고 비자랑 마스터카드 받아주는 데서는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코인데스크의 옴카르 고드볼레는 만일 시장에서 리브라가 비트코인보다 더 안정적이고 저렴하며 사용도 간편하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될 경우 비트코인의 가격이 보다 큰 폭의 후퇴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인 알렉스 크루거는 페이스북은 블록체인이 없는 위챗의 성공적인 경험을 모방해 블록체인 결제 솔루션을 출시를 했다. 이러한 혁명적인 접근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진전이지만 암호화폐 가격의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또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보안 전문가인 안드리아스 안토노폴리스는 이 리브라는 진정한 블록체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페이스북과 같이 중심화된 기업은 비트코인에 필적하는 암호화폐를 출시할 수 없을 것이다. 리브라는 암호화폐가 아닌 새로운 디지털 방식으로 이체를 지원하는 것일 뿐이다. 리브라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이 암호화폐를 출시하더라도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블룸버그 측에서는 이런 의견을 내놨는데 페이스북 코인 독점 우려 및 재정 건전성 리스크가 존재한다. 리브라 프로젝트가 결제 사업을 확장하고 이를 통한 수익 창출로 사용자들을 플랫폼에 묶어두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는 페이스북의 과거 노력과 다를 바가 없다. 예전에 페이스북에서는 비슷한 것을 실행을 했다가 실패를 한 적이 있었죠. 자, 이어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는 비트코인 광풍을 재현하고자 본인의 대중적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투기 수단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며 잠재적인 투자 손실을 안고 가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단지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 가능한 디지털 교환 매개를 원하는 것이다. 규제 당국은 페이스북 암호화폐 사용자 관련 거대한 데이터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개인정보. 페이스북은 전세계 20억 명 이상의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몽땅 다 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크리스 휴스라고 되어 있죠. 마크 저커버그는 수십억 명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생활적인 대화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고 조직하고 검열할 수도 있다. 그의 힘은 정말로 너무너무하게 커졌다. 이는 정말로 좋지 않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내 정보 좀 털어가면 어때?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겠죠. 이 정보가 힘이 되는 사회에서 이제는 페이스북과 그와 제휴를 맺은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 페이팔 등등이 여러분들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구글 같은 경우만 해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는지 전부 다 이렇게 추적이 가능하죠. 모든 것이 통제된 사회가 오는 것은 아닌지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다른 그 어떤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장점만큼 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브라 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일단 출시가 된 후에 어떤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될 것인지, 이제 혹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라든지 규제 담당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지 거기에서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암호화폐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소식. 검찰, 암호화폐 사기,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8년형 구형. 이 코인네스트라는 거래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 코인제스트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내부 시스템을 조작해서 암호화폐를 허위로 충전하고 매수한 뒤에 임직원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이 사람이 이제 구속이 됐는데 8년형입니다. 8년형.
대표에게는 8년, 홍모 씨에게 7년, 조모 씨에게 5년을 각각 구형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나마 다른 케이스들보다는 형이 약간은 무거운 것 같죠. 그래서 다행이다 싶고 혹시라도 꽁쳐놓은 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탈탈 털어가지고 전부 다 압류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잡거래소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잡코인 타가지고 한탕 해보자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처럼 사기꾼들도 많고 보안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을 하시리라 믿고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 전 금감 원장이 GBC 코리아 고문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좀만 더 자세히 보면은 GBC 코리아는 블록체인 기반 M&A 플랫폼으로 기존의 증권사나 법무법인 등 중개기관에 내야 할 수수료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투자자들도 소액으로 M&A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에는 M&A 플랫폼 MAP 데모 버전 시연회를 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 금관위원장 뿐만 아니라 구글이 선정한 세계적인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 소장을 고문으로 또 영입한 그런 일도 있었고요. 자, 일단 이런 소식들도 있어가지고 잠깐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금융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가 가상통화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가이드라인은 관련 법인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만약에 통과가 되면 다음 달 9월부터 실효가 될 예정이었었는데 금융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판단 가이드라인을 연장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목록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금융회사의 의심거래 보고 의무, 암호화폐 거래소 확인 의무 부여, 거래소로 하여금 집금계좌, 벌집계좌를 사용을 금지를 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중소거래소들 다 죽는다는 말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미루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법 같은 경우는 통과한 후에 1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미뤄지니까 다음에 언제 통과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죠. 자, 그때까지 벌집 계좌 사람들이 열심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수용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어디인가? 1위는 터키, 2위는 브라질, 3위는 콜롬비아, 4위는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순위권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인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각 국가별로 1000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했거나 소유한 사람들의 비율을 조사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터키 같은 경우도 법정 통화가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남미 국가라든지 이 경제가 시원찮은 나라들이 상위권을 차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 암호화폐 거래에서 약 30%를 차지하는 한국이 이번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왜일까? 그 이유는 바로 한국 같은 경우는 아주 소수 비율의 투자자들이 전체 암호화폐 거래를 좌우하거나 아니면 스태티스타의 질문 대상이 잘못 선정될 가능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번 기사에는 한국에서 비트코인 거래하는 사람이 100만 명에 달한다라는 그런 소리도 나왔었는데 자, 과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거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그리고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세일즈포스가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하이퍼레저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AMB 크립토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아직까지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세무부와 경제부는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 판매, 구매, 발행을 즉시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고 지난 1월 부서간의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백날 막내, 죽이네, 살리네 해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하죠. 머지않아서 정말 인도에서도 마음을 열고 국가가 카레 코인 발행을 해가지고 온 세계의 카레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기는 개뿔. 헛소리 그만하고 이탈리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은행업협회가 내년 3월 은행 간 거래에 블록체인 기반 조정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이는 ABI 랩의 분산 원장 프로젝트인 수푼타의 일원으로 은행 간 거래에 분산 원장을 구현하도록 특화된 그런 시스템입니다. 라이트코인에서 계속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금처럼 사용한 직불카드를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인데요. 라이트코인 재단이 선보일 직불카드는 주요 신용카드를 취급하는 전세계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거래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새 직불카드는 라이트코인과 함께 비박스 토큰 그리고 테르니오를 지원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또한 이제 꽤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죠. 크립토 랜드 같은 경우는 나는 정말 라이트코인을 사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목표는 160불.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대비 차트에서 이렇게 위로 뚫고 나온 거 봐라, 죽여준다, 이런 식의 트윗을 또 최근에 남긴 바가 있으니까 라이트코인 아직도 올라갈 가격대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 금리 인하론 솔솔 비트코인 가격 탄력 받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등 자산 매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또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홍콩 정세 불안감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국제적인 사건들이 비트코인 매수를 부추기고 있다는 시각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 것이 이번에 회의에서 이제 내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언제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인데 그것이 이번 모임이 될지 다음 모임이 될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또 신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좀 더 두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CNBC에서 이제 차트 분석을 남겼는데 비트코인이 $10,000까지 무조건 직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걱정을 하는 것이 CNBC 같은 경우는 종종 틀리죠. 자, 과연 그들이 이번에는 맞출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최근에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조시 레이저입니다. 이 최근에 장이 상승장으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 녹색이 상승장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상승장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이 시장은 활발하게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 이 상승장은 이제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 그 전에 돈을 좀 더 잘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여윳돈으로만 신중하게 투자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시장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정보들을 전달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는 일이 바쁘시다 그러면은 다른 일을 하시면서 광고는 이렇게 귀로만 들어주셔도 저에게는 똑같이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